혹시 오늘도 거울 앞에서 한숨을 쉬셨나요? 의사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짠 음식도 줄이고 현미밥에 채소 위주로 먹고 땀 흘려 걷기 운동까지 했는데 왜 허리둘레는 그대로일까요? 심지어 혈압약 용량은 늘어나고 당 수치는 요지부동입니다. 정말 내 의지가 부족해서일까요? 아니면 나이가 들어서 어쩔 수 없는 걸까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그동안 해온 건강한 노력이 사실은 몸속 유전자를 화나게 만들고 있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오늘은 당신의 뱃살과 대사증후군이 당신 탓이 아니라는 충격적인 진실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우리는 흔히 뚱뚱한 사람은 게으르고 자기 관리를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사증후군 환자분들 중에는 누구보다 절박하게 노력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살이 빠지지 않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당신의 몸이 지금 전쟁 중이기 때문입니다. 현대의 풍요로운 식탁이 당신의 몸속 고대 유전자에게는 곧 굶어 죽을 위기라는 잘못된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신호를 끄지 않으면 아무리 굶고 뛰어도 당신의 몸은 지방을 꽉 붙들고 절대 놓아주지 않을 겁니다. 이 이야기는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이 책의 저자이자 세계적인 심장외과 전문의 스티븐 건드리 박사의 고백입니다. 그는 매일 사람들의 심장을 수술하며 생명을 구했지만 정작 자기 자신은 100kg이 넘는 고도비만 환자였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는 엉망이었고 관절염에 시달렸으며 언제 심장이 멈춰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였죠. 의사인 그조차도 병원 교과서에 나온 대로 먹고 운동했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걸까요? 어느 날 건드리 박사에게 수술이 불가능할 정도로 혈관이 꽉 막힌 환자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몇 달 뒤 이 환자의 혈관이 기적처럼 깨끗해져서 돌아왔습니다. 수술도 약물도 아니었습니다. 환자가 한 것은 단지 식단을 바꾼 것뿐이었습니다. 건드리 박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현대의학이 놓치고 있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이었죠. 그리고 그는 인류의 진화 역사 속에서 그 해답을 찾아냈습니다. 자, 이제 타임머신을 타고 아주 먼 옛날로 가보겠습니다. 우리 몸의 유전자는 수만 년 전 먹을 것이 부족했던 원시시대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때 가장 큰 위협은 굶주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에너지가 들어오면 무조건 지방으로 저장하도록 진화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량 유전자입니다. 문제는 우리 유전자가 아직도 우리가 원시시대에 살고 있다고 착각한다는 점입니다. 원시시대에 과일이 익고 곡식이 여무는 가을은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유전자에게는 공포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가을 뒤에는 반드시 혹독한 겨울이 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달콤한 과일과 곡물을 먹으면, 즉 당분을 섭취하면 뇌에 강력한 명령을 내립니다. 겨울이 오고 있다. 당장 지방을 저장해라. 신진대사를 늦춰라. 이것이 바로 당신이 과일이나 빵을 먹을 때마다 몸속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비극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현대사회에는 겨울이 오지 않습니다. 365일 내내 우리는 가을의 풍요 속에 살고 있습니다. 마트에 가면 1년 내내 달콤한 과일과 빵, 면 요리가 넘쳐납니다. 우리는 매일 삼시세끼, 간식까지 챙겨 먹으며 유전자에게 겨울이 온다, 지방을 저장해 라고 외치고 있는 셈입니다. 쉴 새 없이 쏟아지는 당분 공격에 췌장은 지쳐버리고 인슐린은 고장나며 혈관은 설탕에 절여진 잼처럼 끈적해집니다. 이것이 대사증후군의 정체입니다. 더 무서운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특정 식물을 먹을 때 우리 몸은 방어태세를 갖춥니다. 식물도 먹히고 싶지 않기 때문에 포식자를 공격하는 화학물질을 내뿜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렉틴이라는 단백질입니다. 건드리 박사는 곡물, 콩류, 가지과 채소에 들어있는 이 성분이 우리 몸의 면역계를 교란시키고 염증을 일으킨다고 말합니다. 유전자는 이 신호를 받고 킬러 유전자를 활성화합니다. 몸을 만성 염증 상태로 만들어 서서히 망가뜨리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겪는 관절 통증, 이유 없는 피로감, 식사 후 몰려오는 졸음, 그리고 아무리 노력해도 빠지지 않는 뱃살은 단순한 노화가 아닙니다.
몸이 보내는 비명입니다. 제발 그만 공격해달라는 호소입니다.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아 수치를 억지로 내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원인, 즉 내 입으로 들어가는 잘못된 신호를 멈추지 않는다면 전쟁은 끝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몸에는 킬러 유전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킬러 유전자를 잠재우고 망가진 몸을 복구하는 치유 유전자도 함께 존재합니다. 이 스위치를 켜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유전자가 오해하지 않도록 신호를 바꾸면 됩니다. 겨울이 온다는 공포 신호 대신 이제 안전하다는 평화의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건드리 박사는 이것을 식단 진화라고 부릅니다. 첫 번째 단계는 파괴입니다. 몸을 망가뜨리는 신호를 차단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끊어야 할 것은 설탕과 정제된 곡물입니다. 쌀밥, 빵, 면, 떡. 이 하얀 음식들은 입에는 즐거움을 주지만 혈관에는 독약과 같습니다. 이것들은 인슐린 수치를 폭발시켜 지방 저장을 가속화합니다. 특히 통곡물이나 현미가 건강에 좋다는 믿음도 잠시 내려놓으세요. 대사증후군이 이미 온 상태라면 곡물 자체가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럼 무엇을 먹어야 할까요? 유전자가 가장 좋아하는 신호는 바로 잎채소입니다. 시금치, 상추, 케일, 브로콜리 같은 녹색 채소들은 우리 몸에 들어와서 배부름 신호를 보내지만 혈당은 거의 올리지 않습니다. 이것은 유전자에게 풍요롭지만 살찔 필요는 없다는 완벽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접시의 절반 이상을 짙은 녹색 채소로 채우세요. 이것이 당신의 혈관 청소 부위이자 뱃살 지우개입니다. 단백질도 중요하지만 주의가 필요합니다. 건드리 박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적은 양의 단백질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말합니다. 과도한 동물성 단백질은 오히려 노화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자연산 생선, 목초를 먹고 자란 소고기, 방목한 닭의 갈걀처럼 건강한 지방이 포함된 단백질을 선택하세요. 공장식 사육으로 옥수수 사료를 먹고 자란 고기는 염증을 유발하는 오메가6 지방산 덩어리일 뿐입니다. 지방에 대한 공포를 버리세요. 좋은 지방은 뱃살의 적이 아니라 친구입니다. 올리브 오일, 아보카도, 견과류에 들어있는 지방은 포만감을 오래 유지해주고 몸속 염증을 가라앉히는 소방수 역할을 합니다. 대사증후군 환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저지방 식단이 아니라 나쁜 탄수화물을 줄이고 좋은 지방을 늘리는 것입니다. 기름진 것을 먹으면 살이 찐다는 생각은 이제 구시대의 유물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쉽지 않습니다. 탄수화물을 줄이면 며칠 동안은 무기력하고 두통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뇌가 당분 중독에서 벗어나는 금단 현상입니다. 마치 마약을 끊을 때처럼 말이죠. 하지만 딱 2주만 버텨보세요. 어느 순간 아침에 눈이 번쩍 떠지고 오후에 나른함이 사라지며 머리가 맑아지는 기적 같은 순간이 찾아옵니다. 안개가 걷히듯 몸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배고픔의 노예에서 해방된다는 것입니다. 혈당 롤러코스터가 멈추면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던 가짜 배고픔이 사라집니다.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로 음식 생각이 나지 않게 됩니다. 그때부터 당신의 몸은 뱃살에 저장해둔 지방을 연료로 태우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닫혀있던 지방 창고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건드리 박사의 환자들, 그리고 건드리 박사 본인도 이 과정을 통해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30kg을 감량하고 혈압약을 끊고 당뇨합병증의 공포에서 벗어났습니다. 70대가 넘은 나이에도 20대보다 더 활기차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의 내일이 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현재 당뇨약이나 혈압약을 복용 중이신 분들은 식단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셔야 합니다. 식단이 바뀌면 혈당과 혈압이 빠르게 떨어질 수 있어서 약물 용량을 조절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건강해지는 과정도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3가지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째, 킬러 유전자를 깨우는 설탕과 정제 곡물을 끊으세요. 둘째, 치유 유전자를 돕는 녹색 잎채소와 좋은 지방을 듬뿍 드세요.
셋째, 배고픔을 참지 말고 먹는 음식의 종류를 바꾸세요. 당신의 몸은 굶주림이 아니라 올바른 영양소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거대한 배와 같습니다. 그리고 유전자는 그 배의 선원들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선원들에게 잘못된 지도를 주고 엉뚱한 곳으로 가라고 소리쳤는지도 모릅니다. 이제 당신이 유능한 선장이 되어 올바른 항로를 지시할 때입니다. 당신이 먹는 한 끼 한 끼가 선원들에게 보내는 명령서입니다. 어떤 명령을 내리시겠습니까? 대사증후군은 불치병이 아닙니다. 당신의 잘못된 식습관이 만든 결과가 아니라 환경과 유전자의 불일치가 만든 오해일 뿐입니다. 이제 그 오해를 풀고 몸과 화해하세요. 오늘 저녁 식탁에서부터 변화는 시작됩니다. 밥그릇을 조금 비우고 그 자리에 푸른 채소를 채워보세요. 당신의 몸이 고맙다고 응답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되찾는 나침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소중한 분들에게도 공유해주세요. 작은 실천이 기적을 만듭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를 응원하는 스토리텔러였습니다. 감사합니다.